안녕하세요. 앞뒤머리 올바른 승마, 레전드를 만나다의 MC를 맡은 김주찬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승마 하셨나요? 오늘은 현역 엘리트 선수들이 인정하는 레전드 라이더, 바로 송상우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송상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마 선수 송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운동 가볍게 하고, 이제 학교 제가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준비 좀 하고, 그러고 나온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송상우 선수님 경력이 정말 화려하신데요. 저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송상우 선수께서 총 33명의 선수분들에게 조사한 결과 무려 그중 31명의 선수가 10명의 탑 라이더 안에 송상우 선수를 꼽으셨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설문 도중에 혹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여러 번 재검토도 해보고 또 선수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도 조사해봤지만 결과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는데요. 후배들의 엄격한 평가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으신 건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좀 놀랍네요. 근데 저를 호명 안 한 두 명은 누구죠? 근데? 예. 예, 저희가 그 기록은 다 지워놨기 때문에 아쉽게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뽑아주셔서 너무 고맙죠. 제가 말을 잘 타는 선수로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합장에서 후배분들을 뵈면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분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밥을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후배들이 사달라면 저는 뭐 언제든지. 예. 예. 예, 저희가 설문을 진행하면서 한 현역 선수 응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정말 말을 잘 타고 귀감이 되는 선수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 감독님은 지도 생활을 하면서도 매번 시합장에 나와서 어린 말부터 주전 말까지 계속 날이선 경기 내용을 보여주시는 그 자체로 우리 선수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계속 현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송상우 선수로부터 듣는 올바른 승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또한 과목이 승마가 아니고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에이전트학과 같은 다른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한양대학교 하면 또 명문 중에 명문이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좀 깐깐할 것 같기도 한데 박사 취득 과정과 또 교수 생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소감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박사 따는데 힘들었죠. 예. 저 사실 한 두 번 정도 그만둘 뻔한 적이 있는데 석사부터 박사까지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아니니까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시합도 나가야 되고 하면서 그 과제부터 시작해서 논문까지 하루에 잠 뭐 4시간 잔 적도 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말 타는 집중력도 많이 잃을 뻔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승마 선수를 해온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취득한 건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또 정말 아끼는 애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에게도 박사과정을 추천하실 건가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을 한 것도 제 인생의 한 번이에요. 제 후배들이 승마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나의 진로는 뭐냐면
뭐냐라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본다면 꼭 박사가 아니라도 다른 길은 많을 거지만 저희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 저희 승마를 훨씬 더 살을 찌울 수 있고 승마계를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송상우 선수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나오신 다른 라이더분들과는 다르게 송상우 선수는 한번 지금부터 역순으로 이제 거꾸로 승마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송상우 선수께서는 소노 펠리체 승마단과 또 KRA 승마단 그리고 삼성전자 승마단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승마단에서 모두 감독과 선수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선수로 생활하시다가 소노 펠리체에서 드디어 첫 감독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약간 솔직히 좋은 감독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감독이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혹은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했던 부분은 좀 유능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말이란 걸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낌없이 좋은 말들을 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 좀 후회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진취적으로 더 밀고 나가서 내가 하려는 그런 환경을 내가 좀 더 조성을 해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항상 모든 것에는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30, 40대 선수 생활은 삼성전자 승마단과 KRA 승마단에서 대부분 하셨는데요. 이때 송상우 선수가 보유한 모든 기록과 메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송상우 선수가 참가한 꿈의 무대는 정말 많은데요. 총 5번의 아시안 게임과 현재 CSI 포스타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비스바덴 토너먼트, 또 CSI 5스타로 이뤄지는 함부르크 더비와 스페인 션샤인 투어, 이러한 시합들을 나가기 위해서 혹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었나요? 저는 그 유럽인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입장할 때, 정말 너네 잘 봐라. 나 아시아 대한민국 송상욱이다. 라는 그 마음을 자기 체면을 걸듯이 하고 정말 제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100% 정말 낼 수 있도록 집중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를 했는데 평상시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하루에 혹시 얼마나 말을 타셨나요? 하루에 말 18마리까지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자마자 해질 때까지 말을 계속 마리에서 말을 타다가 오고, 이제 올림픽 준비를 할 때는 그래도 못해도 6마리 이상은 항상 말을 탔었고,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시간 또 훈련을 할애를 하신 것 같습니다. Gold medalist, Korea, 송상우. 이렇게 숱한 노력으로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섭렵한 송상우 선수는 2014년 한국 마사회 선수 시절이죠.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마술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이것이 38년 만에 종합마술 개인전 금메달이자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동시 석권이라는 한국 최초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당시 2개의 메달을 따셨을 때 속이 좀 후련하셨나요? 막상 따고 났을 때는 그냥 기뻤어요. 기쁜 정도였고, 사실 단체전 메달이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단체전 금메달을 위해서 같이 가다 보면 당연히 각 개인들이 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개인전 메달은 읽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잘 갔던 것 같고,
그 경험 없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죠. 함께 해준 선수분들에게 또 공을 돌려주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앞뒤머리 올바른 승마, 레전드를 만나다 송상호 선수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상호 선수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승마 선수단에 이름을 올리는 국가대표의 코스를 차곡차곡 밟으면서 현재는 탑라이더의 바늘에 오르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까지 혹시 집안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승마계에서는 자수성가한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 저희 집이 잘 살았었어요. 예. 잘 살았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때 이제 집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뒤우면서 다 망해서 이제 혼자 자취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세상의 쓴맛을 이제 일찍 알게 됐죠. 제 친구들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몇 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걔네들은 좋은 말 사서 나가고 하는데 나는 말을 빌려서 나간다. 빌려 나가는 말도 그냥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말들도 많았었고. 사실 말 탓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네. 항상 말은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말 타는 게 포기하고 싶었다가도 말을 보면 또 다시 힘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부산 바다를 보면서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죠. 너 돈이냐 명예냐 할 때 저는 명예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길 보고 잘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도 뭐 42년째 부산 선수로 제가 지금 뛰고 있고, 어떤 타시도도 이적 안 하고 돈에 욕심 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돈은 이렇게 제가 먹고 살 만큼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네.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또 말이 또 위로가 되고, 네. 개인적인 또 그런 마음가짐들이 그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선수님께서 어릴 때 처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찌 보면 송상욱 주니어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만약 지금 시합을 100명이 나와요. 100명이 나오면 100명 중에 꼴찌 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1등 하려고 나오지. 1등과 꼴찌는 꼭 나오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이에서 남들하고 똑같은 노력을 했나, 내가 좀 더 뭔가 특별한 다른 노력을 하는지, 하루에 잠을 딴 사람이 7시간 잔다고 똑같이 7시간 자는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꼭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맞습니다. 코앞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이 길을 택했다고 하면 옆도 뒤도 보지 말고 달려가라. 이건 절대 비상구 기웃거리듯이 옆을 빠른 길이 없나 찾는다고 절대 빨리 되지를 않아요. 자기의 신념을 굳건하게 굳히면 그대로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조언이 또 그냥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니라 또 실제로 겪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큰 무게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요즘은 뭐 말의 퀄리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또 말값도 많이 비싸지면서 돈이 없으면 승마계는 명함도 못 내민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승마계도 누구나 실력만 출중하다면 성공할 수 있고 선순이처럼 탑라이더의 바늘에 오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어떤 가치관을 두고 뭐가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 틀리겠지만 일단 승마 하나를 놓고 내가 정말 탑라이더가 되고 싶고 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또 그런 좋은 말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타지도 못해요. 좋은 말이라고 절대 타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승마에서 시합을 출전을 한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나는 말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을 내가 훈련을 하고 시합을 데리고 나가서 말의 경험을 쌓게 하고 또 그 연습을 통해서 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시합을 통해 또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각 개인들의 노력이 매일 쌓이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향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 다 눈이 띄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어떤 기업이나 팀에서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떤 팀이나 이런 데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먼저 돼 있으면 우리나라 승마계에서도 분명히 자기한테는 기회가 나는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중요하겠군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과연 기회가 온들 그 사람이 그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기회 자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그건 꼭 시합을 나가서 1등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해야 될 공부는 엄청 많아요. 정말. 후배분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송상우 선수의 경기 실적 증명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메달만 256개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외국 경기 실적은 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메달들은 지금 다 집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분실한 것도 많고 예. 일단 결혼하고는 무게 많이 나간다고 집사람이 딱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중한 것들을 무게 때문에. 예, 저희가 인상 깊었던 페이지는 99년인데요. 한 페이지의 실적이 모두 마장마술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도에 국내 시합에서 정점을 찍으셨는데요. 전국체전 장애물, 마장마술에서 모두 입상, 대장애물에서는 우승을 하셨습니다. 송상우 선수가 딴 포인트만으로 부산이 승마 종목에서 우승이 가능했고 전체 체전에서도 정말 많은 비중의 점수를 차지하셨다고 저희가 기록을 보았는데요. 장애물과 종합마술 선수이시지만 마장마술 활동을 하신 이유와 또 평소에 마장마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검증 훈련으로 1997년도에 독일을 처음 나갔었어요. 예. 그때 독일을 처음 나갔었는데 장애물 훈련을 하러 나갔는데 돌아오는 레포트에서는 다 마장마술만 적었어요. 왜냐하면 예. 장애물 하는 그 외국 선수들이 하는 플랫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마장마술을 해야 된다. 왜? 전체적인 말의 운동 생리와 말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 말의 컨트롤 향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장마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마장마술을 장애물 선수든 꼭 배워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잘할수록 말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장애물 말이라고 해서 장애물 말이 드레사지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리듬이 틀리고 마장마술처럼 전문적으로 못할 뿐이지. 하지만 운동을 시켜야 되는 밸런스 향상을 시킨다든지 뭐 말의 유연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드레사지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레사지에 대한 어떤 시팅감이나 어떤 말의 밸런스를 이해하는 데는 마장마술 운동을 꼭 장애물 말도 많이 시켜야만 능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장애물 선수분들도 이 말씀을 꼭 듣고 마장마술을 또 함께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그리고 실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셨기 때문에 많은 선수분들이 또 더욱더 존경하는 선수, 선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그 당시의 영상을 직접 보면서 같이 느껴보는 것이 더 생동감 있게 전해질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송상우 선수님께서 정말 많은 영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직접 후배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시합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합은 도하 아시안 게임입니다. 예, 그럼 선수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이야기, 선수 송상욱, 해설 송상욱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체전 2라운드인데요. 네. 이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음. 이 시합 뛰기 3일 전 앞에 저희 선배님이 종합마술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가슴에 검정색 리본을 달고 제가 지금 뛰고 있는 영상인데, 이때 한국팀 전체가 정말 많은 좀 시리에 빠져가지고 멘탈 정말 잡는데 진짜 전력을 다했고요. 예. 코스의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중동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는 어떤 정세였기 때문에 중동에서 시합을 했잖아요, 도안이. 그래서 자기 홈그라운드라고 굉장히 자기네들 말의 특성에 맞게 말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뭐 우리 선배님 일에 어떤 이런 중동의 또 굉장히 더운 날씨에 뭐 선전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2라운드 때 무감점을 뛰었는데 저희들이 은메달을 획득을 하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과 원정이라는 페널티를 이겨내고 결과를 바르셨군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그라운드 보면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게 보일 텐데 예. 삼 3일, 4일 동안 이 카타르에 올 1년치 강수량 비가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배수 시설을 안 하거든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와서 바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손 흔드는 모습은 제가 지금 더블 클리어를 하고 도와줬습니다. 예, 저희가 시상식 장면을 보고 있는데 아까 클링턴은 분명 흰 말이었는데 지금 검은 말을 타고 나오시네요. 네. 지금 클링턴 지금 많은 말들이 같이 나오죠. 예. 저기에 클링턴이 섞여 있으면 시상식 못 해요. 저기 초토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브리딩, 제 말은 이제 브리딩까지 이제 하는 말인데 브리딩 스탈리온들은 한 마리가 여러 마리, 말들도 마찬가지로 순마리 여러 암마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런 군집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옆에 다른 말이 있으면 그냥 싸움다 돼요. 무조건 다 싸우려고 덤벼들어서 시상식을 하지를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빌렸다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당시 끝까지 계속 개인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러다가 송상호 선수 일 내는 거 아니냐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단체전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단체전 2라운드, 개인 예선, 개인 결승까지 제가 토탈 1등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 경기 같은 경우는 성적의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맨 뒤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성적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뛰게 되는데 이 끝에서 두 번째로 뛴 카타르 선수가 자국이죠. 그러니까 무감점을 뛰니까 그쪽 중동 지방에는 전부 터번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 장애물을 뛰는 순간에 이제 스튜어드가 입장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무감점을 뛰니까 터번 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선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제 말이 놀래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말이 엄청 이제 긴장을 하면서 긴장된 몸 상태로 뛰다 보니까 낙하가 나오고 그래서 놓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의 저라면
심판부를 통해서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말이 진정될 때까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로도 너무나 억울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속사정은 송상욱 선수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결하고 노련한 선수다라는 평을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배 선수분들에게 경험에서 나온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실수 아닌 실수들, 또 실패를 했던 그런 것들도 성공 못지않은 엄청난 경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실패도 정말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성공을 했어도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메달을 따시고는 어떻게 포상금을 좀 받으셨나요? 혹시나 얼마나 받으셨는지. 마사회에서는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좋긴 한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1억 정도 아. 뭐 되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연금이 나오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자 이상형이 네. 연금 받는 남자라고 하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받으실까요? 연금은 이제 포인트마다 틀린데 저는 많이 받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게 상한이 100만 원까지인가 그런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니까요. 예.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클링턴이란 말은 스탈리온인데 거세를 하지 않은 말인데, 독일에는 말산업 중에 이제 냉동 정액으로 이제 말세일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이 교배라는 어떤 그걸 알기 때문에 다루기가 엄청 힘들어요. 저기 관중이 아마 한 3,000명 들어올 거예요. 제가 송상욱이고 코리아 라이더고, 저 말이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송상욱이라는 선수가 타서 어떤 성적을 냈고, koreanischen Schützling und Reiter Sang-Wook Song und Clinton 2. Und auch zu explodieren am Schwung, das ist schon alles nicht sehr einfach. Jawohl. Dankeschön. 되게 실제로 속보로 가서 170을 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각본에는 없었어요. 저희 폴 쇼케밀러라는 감독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뺐더니 한 번만 더 올라가자 하는데, 관중이 3,000명 있는데 노 합니까? 오케이 했죠. 그렇게 해서 저 꼭대기까지 놓고 저 정말 살 떨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2부에서는 송상욱 선수의 지도자 관점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어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에 맞춰서 호칭도 송상욱 감독님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상욱 감독님, 방금 전까지 선수님으로 불러드렸는데 혹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선수죠. 선수가 더. 말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예. 사람 가르치는 능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후배들의 익명 질문입니다. 저희가 아띠모리 인스타그램 또는 전화 설문을 하면서 익명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들이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은 생활체육인부터 전문 선수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수집했습니다. 제가 말을 타는데 저는 오늘도 너는 왜 이렇게 거리를 못 보냐, 이렇게 거리 감각이 없어서 어떡하냐라고 혼이 났다고 합니다. 장애물 거리를 보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걸까요? 장애물 거리를 잘 보는 훈련법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리를 잘 보고 싶습니다. 이 거리를 본다라는 건 물론 맞아요. 어떤 장애물이 뛰어야 될 지점, 거기에서 정말 잘 뛰게끔 사람이 데려다 준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데, 말이란 건 사람이랑 똑같아요. 예. 사람도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음.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고, 말들도 다, 말 마체가 다 틀리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말의 스트라이드도 다 틀려요. 리듬도 다 틀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장마술 트레이닝, 또 말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또 어떤 밸런스 향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말이 컨트롤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거리는 찾아지게끔 마련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애물 트레이닝도 해야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합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거리가 맞네, 틀리네, 너 깊네, 신이 아닌 이상 그걸 100% 맞추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한 지점에서 앞뒤로 뭐 많게는 뭐 10에서 20cm 그 부분만 와도 말은 자기가 또 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거든요. 예. 거기에 또 하나 또 단서는 이 말이 약간 가까이 가서 뛰는 걸 좋아하느냐, 약간 멀리서 뛰는 걸 좋아하느냐. 거기에 또 다른 단서는 거기에 합당한 스피드가 있느냐. 예. 거기가 다 이런 하모니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리를 본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말과의 나의 부조에 대한 어떤 하모니를 더 맞춰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 노하우는 없어요. 하지만 말과 저의 어떤 호흡을 평상시에 해온 걸 시합장에서 저는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기다려야 된다. 너 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긴장한 마음이 있거나 하면 그 근육을 통해서 그런 신호체계에 다 모든 것들이 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다리를 쪼은다든가, 안 그러면 예. 화끈한 상태로 한다든가, 말은 캐치를 다 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장 심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거의 대부분 실수 나오는 것들이 보면 거리가 안 맞기보다 그 서두에 나와야 되는 과정을 다 무시하고 왔을 때 거리가 또 안 맞게, 아무리 좋은 거리를 갖다 놔도 말이 점프가 하기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과정을 중요시 생각을 해라 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말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의 말을 사실 때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업 비밀을 가르쳐 달라는 거 똑같은 거. 예. 정말 뭐 하자가 있지 않고는 예. 말을 특별히 가리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말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굳이 거기서 조금 더 찾으라고 한다면 내가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점프 포지션을 가진 말. 말이 이상적으로 점프를 한다라는 건 등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등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말이 목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말은 목을 잘 씀으로 해서 자기의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있고 등까지 라운드를 쓰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마체를 보자면 후구가 너무 높지 않고 힘있게 생겨야만, 말은 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그 힘을 잘 발휘를 해서 마장마술이든 장애물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장마술 같은 경우에는 운동 종목 특성상 말이 100% 중심을 뒤에다 놓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강해야 말이 탄력적인 걸음과 마장마술에서 이끌어내오는 동작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장애물은 뒤에서 앞으로 중심이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할 때 뒤를 차서 앞으로 중심을 옮길 때 뒤의 파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 또 턴을 할 때도 뒤가 약한 말들은 코너에서 밸런스가 좋지를 못해요.
근데 뒤가 강해야만 말이 스스로 자기가 균형을 잡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말이 그 점프 포지션이 계속 유지되라는 부분은 없어요. 예. 어떤 라이더가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따라 그 폼은 변하게 되니까. 말은 이 말이 스포츠 홀스로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말은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학생들 말 같은 경우에 저도 학생들 말 많이 이제 사줘서 성공한 말도 많고 그런데 일단 말이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라는 얘기는 장애물띠로 가면 이게 나의 일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보입니다. 예. 그냥 뛰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저 장애물을 나는 이걸 뛰어야 되는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들이 보여요. 예. 그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눈빛이나 어떤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착하기도 하지만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또 매섭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의 모양을 봤을 때 앞으로 운동기 쪽으로 고장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체의 형성을 가졌을 땐 예.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는 해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배워야 될 단계의 학생이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말을 사는 부분이 굉장히 틀려져요. 예. 많은 것들이 처음 배우느냐 아니면 얘가 이제 경험을 쌓아서 어떤 레벨을 올려야 되는 애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애냐 여기에 예. 따라서 말을 고르는 게 굉장히 틀려져요. 물론 저도 평소에 좀 궁금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성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도자로서 후배들에게 해주실 몇 가지 조언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이 훌륭하지만 감독님 스스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선수에게 본받고 싶은 선수, 레전드 라이더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건 여러분들이 레전드라고 불러주시는 건 과찬이고요. 저는 아직도 아마추어 라이더예요. 제가 말을 위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말을 아무리 잘 탄다고 하더라도 이 말, 제가 작년에 말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린이. 이 말 앞에선 또 다른 작은 송상욱일 뿐이에요. 이 말하고 또다시 나랑 알아가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네. 이 말을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이 말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송상욱이라면 내가 잘 타는 라이더이기 때문에 내가 레전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면 나는 그 길로 승마 선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말 위에서는 겸손해라. 말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있음으로 해서 송상욱이나 우리 승마 선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말이 없으면 송상욱이 있지를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타기에 앞서서 이 말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가 불편하진 않을까, 얘가 뭐 부족한 건 없을까, 항상 거기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복지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우면서도 참 마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것이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승마인들이 꼭 탑라이더의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승마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마음을 꼭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진행하면서 30대의 한 국가대표 선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송상욱은 장애물 거리를 설정하는 능력이 참 남다르다. 거리를 멀리 보시는데 보통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무섭기도 하고 거부나 낙하 등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봐 절대 설정하지 않는 도약 지점에서 송상욱 선수는 아주 과감하고 무서울 만큼 완벽하게 날아오른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장애물 도약 지점을 멀리 보신다는 평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경기 내용을 구사하시는 이유와 또 이를 위한 본인의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질문에 앞서서 30대 국가대표라고 했는데 싸가지 없이 송상욱이라고 합니다. 송상욱 선수 선배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농담이고. 말마다 다 멀리서 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말의 특성상 앞다리 접는 게 늦고 다른 말에 비해서 네. 뒤에 플렉션이 늦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유 공간을 더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은 말이 멀리서 뛰는 만큼 그만큼 스피드가 받쳐줘야 말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거리를 무조건 멀리서 갖다 댄다고 해서 그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무 멀어서 겁이 나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그게 데미지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에 대한 끝없는 공부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띠모리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승마의 제도적, 환경적 문제보다는 선수 개인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선수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승마에 있어서 최근에 큰 변화가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승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은 종합마술이 정식 종목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하에서까지는 장애물을 쭉 하시다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부터는 종합마술로 바꿔서 도전하셨는데 네.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도하 때까지는 삼성전자 승마단이 있었고, 네. 제가 광저우 때는 한국 마사회 소속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말로 이제 앞으로 아시안 게임을 장애물 쪽으로 한다라는 건 참가의 의의가 있는 거지. 거의 메달 획득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종합마술을 덤벼들었는데, 말을 사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석연찮았었어요. 일단 제 파트너가 될 주전 마필이 좋아야 되는데, 예. 그런 말을 구입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석연찮아서 사실 중도에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끝까지 뛰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4년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종합마술을 다시 덤벼들어서 제가 금메달을 일궈내고. 스스로 그런 것들도 겪어내셨지만 또 한국 승마의 미래는 결국 그럼 종합마술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전처럼 뭐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장애물과 마장마술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종합마술이 이제 또 쉽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에 항저우를 또 갔다 왔는데 말들 수준 보니까 종합마술도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타는 다른 나라 선수 애들도 예. 너무 잘 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코앞에서 우리들이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예. 좀 멀리 내다보고 각 종목별로 좀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타요. 예.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미래를 보면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 종합마술 국가대표 4인이 정식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유소년 종합마술 시합이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선수들이 원래 갖고 있던 장애물 말로 종합마술을 참가하기도 하고, 또 선수 스스로도 아직은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종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마술 최고 기록 보유자로서 종합마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선수들과 승마계에게 이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종합마술이 열리기 전에 이제 복합마술이라는 걸 간략하게 했었는데요. 예. 마장마술하고 장애물만. 예. 하지만 이건 FEI에도 없는 종목이고 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복합마술이라는 건.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써서 종합마술을 만들어냈고, 사실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지껏 뭐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애물 말들 가지고 지금 종합마술 말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 말들은 장애물을 건들지 말고 뛰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 여지껏 배웠지. 예. 종합마술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그 통나무 같은 걸 치고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말들이 평생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장애물들을 본다든가 물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배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터에서도 거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많고 그러더라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종목들이니 거기에 나가서 당장 입상을 하고 성적을 내고 뭐 이러기보다는 자꾸 경험을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참가를 하시길 저는 좀 원하고, 예. 또 종합마술 마필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저희들 준비를 하시는 어떤 스태프나 심판이나 이런 분들도 경험이 이제 많아지고 자격증도 이제 따고 하다 보면 코스도 다양해지고 하면 이제 그때 점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조급해도 생각하시지 말고 좀 응원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승마인들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출연하신 모든 탑 라이더분들께 여쭈고 있는 최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관한 것입니다. 감독님께서는 2024년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국가대표 감독 자격으로 참가하셨는데요. 사실 결과가 전 종목 노메달이라는 현실로 나와서 참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평가하신 그 한국 승마의 경기 내용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과보다는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결과보다는 이 아시안 게임을 왜 참가를 하려고 했는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선수 각자가 자신한테 좀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시안 게임을 참가를 하고 국제 무대에서 뛰었던 선배의 입장으로서 보면 가서 좋은 성적은 못 나더라도 한국의 저 선수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메달은 못 땄지만 굉장히 잘 탄다. 라는 어떤 경기 내용에서 압도할 수 있는 실력들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메달을 못 따더라도 어떤 경기 내용이나 이런 데서 정말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선수들이 앞으로 더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대한민국 승마가 다시 한번 아시안 게임 강국으로서 카리스마 있는 경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라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독님께 드릴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감독님의 시합 영상이나 평소 생활하시던 모습들을 감독님의 회원분들이나 학생들 혹은 제자분들이 찍어주신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마주 투 레전드 송상호 편 시작하겠습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플라팅과 함께 제4사전 최종 선발전에서 이제 무감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우상 선수 환하게 웃고 있죠. 지금. 네. Maybe my foolishness is past, and maybe now at last I'll see how the real thing can be.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 dream of holding you all night, and hold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Met you by 자, 한국의 송상우. 한국의 마지막 주자 송상호. 자, 마지막 하나. 시간도 좋아요. 시간도 좋아요. 10번 양해물. 대한민국 금메달. 한국 네, 송상호 개인 금메달, 단체 금메달. 2개의 메달이 추가됩니다.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although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현재 송상욱이 또 열심히 살아왔고 찬란히 빛났던 또 화면 속의 30대 송상욱에게 또 화면에 잠깐 나왔던 아버지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하라면 참 한길 보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다. 잘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새로운 길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아버지께는 아버지가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늘상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던 게, 제가 이제 커서 잘 되면 아버지 감사할 거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를 못하고 좀 가셔서 제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아들 잘 돼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잘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볍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대표 감독 10번 하기 혹은 아시안게임 2관왕 1번 더하기. 2번. 아시안게임 2관왕 1번 더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국가대표 감독 연봉이 2배로 올라도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합니다. 4배는? 저 돈이냐 명예냐? 명예입니다. 명예를 네. 선택하시겠군요. 근데 이 부분은 혹시 사모님과 상의해보지 않아도 괜찮으실까요? 상의 안 해도 그건 양보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명예. 네, 집사람도 뭐 그 사실 알고 결혼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제가 하는 아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감독님께서 앞으로 승마장에서 매번 함께 운동해야 할 한 명의 파트너를 고른다면, 첫 번째는 불평이 많고 운동할 때 너무 예민한 후배,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들면 마장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혼내는 선배. 어느 쪽이실까요? 굳이 뭐 하라면 1번? 네. 불평이 많고 운동할 때 예민한 후배. 그런데 그 후배가 말을 다 탄 다음에 맨날 노래방 가자고 조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배니까 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배로서 네.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방을 같이 가시겠다. 네. 혹시 질문을 받으면서 좀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많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혼내는 선배는 많이 싫으신가요? 좋진 않죠. 네, 이 얘기를 듣고 지르는 소리를 들어오셨던 후배분들의 어른 이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송상욱 선수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송상욱 선수 그리고 동시에 송상욱 감독님께서 승마계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선배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는 이제 5번째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상을 뒤엎을 깜짝 놀랄만한 선수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모두 아띠모리 하세요.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